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5kg인 물체에 20N의 힘과 5N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5N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15N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알짜임 F는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가속도와 같은데, 여기서 알짜임이 15, 질량이 5, 그리고 가속도 A이므로 가속도 A는 3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물체 A, B를 맞대어 놓고 물체 A의 수평한 방향으로 10N의 일정한 힘을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먼저 기억, 물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먼저 A와 B는 서로 맞대어 놓아져 있고 A를 10N으로 밀었기 때문에 A, B는 마치 하나의 큰 블럭처럼 한 몸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하나의 물체로 생각을 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F는 MA이고 알짜임 F는 왼쪽에서 미는 10N, 10, 그리고 질량은 A의 2, B의 3kg를 더한 총 5kg, 가속도 A. 이를 통해서 가속도는 2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다음 니은,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4N이다. 이 뉴턴의 제2법칙 공식을 보면 여기 F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M은 질량, 그 물체의 질량, A는 그 물체의 가속도와 같습니다. 이때 그 물체를 박스 A라고 한다면 A의 질량 2 곱하기 A의 가속도 2.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2 곱하기 2로 4N.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세 번째로 디귿, 물체 B가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이 6N이다. 먼저 니은에서 알 수 있듯이 니은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4N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A만 바라봤고 옆에 B를 같이 그려줬을 때 A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10N을 받고 B가 A를 미는 힘이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도합해서 나온 것이 오른쪽으로 4N이기 때문에 B가 A를 누르는 이 힘은 6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 입장에선 왼쪽에서 10N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6N을 작용하기 때문에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4N을 받게 되고, 이는 방금 니은이 맞은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 B가 물체 A에 작용하는 힘 또한 6N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또한 맞았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1번 문제와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10N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도합 오른쪽으로 30 빼기 10, 20N의 힘을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알짜 힘은 2번, 20N이 되겠습니다. 4번 또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F는 물체의 질량 M 곱하기 A인데, 먼저 알짜임 F가 20이고 물체의 질량이 5이기 때문에 가속도 A는 4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이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0에서 3초까지 이동했을 때, 3초까지 흘렀을 때 속력의 변화량이 10 빼기 4, 즉 6m/s. 3초에서 6초로 갔을 때도 3초가 흐르는 동안 속력의 변화량은 16 빼기 10, 6m/s. 6에서 9초까지도 3초 동안 속력의 변화량 22 빼기 16, 6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3초당 속도가 6m/s만큼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써보자면 1초당 2m/s가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당 변화하는 속도, 즉 가속도와 정의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 A는 1세크분의 2m/s, 즉 2m/s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0.5초 간격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10cm인 구간에서의 물체의 평균 속도를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 곱하기 그 물체의 이동한 시간 0.5초는 그 물체의 이동 거리 10cm, 하지만 미터로 환산하자면 0.1m. 따라서 이 10cm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0.5분의 0.1, 즉 0.2m/s입니다. 다음으로 20cm인 구간에서를 구해보자면 그때의 평균 속도를 V2라고 하면 V2 곱하기 시간 0.5는 20cm, 즉 0.2m. 이를 통해서 V2도 0.4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0cm, 40cm, 50cm일 때도 평균 속도가 0.6m/s, 0.8m/s, 그리고 1.0m/s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속도 또한 매 0.5초마다 평균 속도가 0.2에서 0.4에서 0.6에서 0.8, 즉 0.5초마다 0.2m/s씩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다시 써보자면 0.4m/s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0.4m/s 제곱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축구공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문제도 방금 6번 문제와 동일하게 1cm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V1이라고 한다면 V1 곱하기 0.1초는 1cm, 즉 0.01m입니다. 따라서 V1은 0.1m/s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3cm를 이동한 구간에서 또한 그 평균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V2 곱하기 0.1은 0.03, 즉 V2는 0.3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5cm인 곳에서의 평균 속도는 0.5m/s임을 알 수가 있고 7cm인 구간에서 또한 구해본다면 0.7m/s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봤을 때 0.1초 간격으로 평균 속도가 0.2씩, 0.2씩, 0.2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1초마다 평균 속도가 0.2m/s씩 증가한다. 따라서 가속도는 2m/s 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 이 공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뜻은 초당 이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2m/s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매 초당 속력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공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이 공은 1초당 0.2m/s만큼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방금 구했듯이 1초당 0.2m/s가 아닌 2m/s만큼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이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 M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이때 A는 우리가 구했듯이 2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F는 2M입니다. 2는 상수고 M 또한 질량이므로 변하지 않은 값이므로 F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이 맞았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그림은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체의 위치를 0.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문제도 동일하게 0cm에서 2cm만큼 갈 때 평균 속도를 v1이라고 한다면 v1 곱하기 시간 0.2는 2cm, 즉 0.02m입니다. 이를 통해 평균 속도 v1은 0.1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cm인 곳에서 8cm인 곳까지 갔을 때 평균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v2 곱하기 0.1은 이동거리 8cm가 아닌 8 빼기 2cm, 즉 6cm이므로 0.06m라고 해야 합니다. 0.2초. 따라서 이를 풀어보면 v2는 0.3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8cm에서 18cm까지 갔을 때도 결국 풀어본다면 평균 속도가 0.5m/s, 18cm에서 32cm까지 움직였을 때 속도도 계속해서 구하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기억, 등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방향은 일정하지만 보시다시피 평균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 속도는 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한다는 뜻인데 등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0.2초에서 0.4초 사이 평균 속도는, 즉 0.2초는 2cm에 있을 때, 그리고 0.4초는 8cm에 있을 때 평균 속도를 묻는 건데, 이때 평균 속도를 v라고 한다면 v 곱하기 0.2초는 6cm, 즉 0.06. 따라서 평균 속도는 0.3m/s입니다. 니은에서는 30m/s라 했으니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40cm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우선 이 물체는 같은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매 0.2초마다 평균 속도가 0.2m/s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0.2s 분의 0.2m/s, 즉 가속도는 1m/s 제곱입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한 물체 A, B, C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각각 작용할 때 힘에 따른 가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A, B, C의 질량 각각 MA, MP, MC라고 할 때 MA 대 MP 대 MC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뉴턴의 제2법칙인 F는 MA를 통해서 F분의 A가 M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분의 A가 무슨 뜻이냐면 X축이 힘이고 Y축이 가속도인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기울기인 2분의 8A, 즉 4A는 A의 질량분의 1이므로 MA분의 1. 이어서 B의 기울기는 2분의 4A로 2A이기 때문에 이것은 MB분의 1. 같은 이유로 4분의 4A로 MC분의 1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조합하자면 MA 대 MP 대 MC는 1대 2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물체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이 직선상에서만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초기에서 이 물체의 위치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2m만큼 떨어진 이 지점 A라고 한다면 이 A점에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16m가 떨어진 B 지점까지 계속해서 멀어지는, 즉
기준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B 쪽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동거리는 A와 B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16 빼기 2, 즉 14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두 번째, 속력은 1.6m/s이다. 이동거리가 14m이고 운동한 시간이 10s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면 속력은 1.4m/s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 디귿, 원운동과 같은 등속 운동이다. 먼저 이 물체의 그래프에 따르자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항상 B를 바라보고 있고 그 크기 또한 1.4m/s로 같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둘 다 같습니다. 하지만 원운동 같은 경우는 등속 원운동은 이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이 운동하는 크기는 즉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이 속도의 방향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같아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운동과 같은 등속 운동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으므로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한 직선 도로에서 운동하는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기억 2초에서 4초일 때까지의 이동거리는 40m이다. 먼저 이 2초를 조금 확대해 보자면은 2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이동거리가 20m라는 뜻은 즉 만약에 2초에서 얘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 그래프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2초에서 4초까지 올라가지 않고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즉 이동거리가 20m로 일정하기 때문에 2초에서 4초일 때까지 이동거리는 40m가 아닙니다. 즉 그 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은 니은입니다. 5초일 때의 속력은 1초일 때 속력과 같다라는 보기 선지입니다. 먼저 5초일 때의 속력은 이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눈 것, 즉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속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5초일 때는 이 지점이고 이는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이는 2분의 20, 즉 10m/s가 되겠고 1초일 때의 속력은 이 지점의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2분의 20, 10m/s. 따라서 그 둘의 속력은 같습니다. 0초에서 6초일 때까지 평균 속력은 3분의 20m/s이다. 먼저 처음에 이동거리가 0, 즉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이동거리가 40이라는 뜻은 이렇게 앞으로 직선 운동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직선 도로에서 운동하고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초일 때 40m를 이동했고 걸린 시간은 6초이므로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이동거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 6분의 40, 즉 3분의 20m/s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먼저 0에서 4초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눈 것이 속도의 정의인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그 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에서 4초일 때까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1m/s. 즉 0초부터 4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 1m/s로 동일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은 니은입니다.
2초부터 6초일 때까지 평균 속력은 1m/s이다. 먼저 평균 속력은 그 물체의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 물체 같은 경우 위치가 0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2인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0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0이라고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 거리는 여기가 0인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지점, 0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2초일 때 여기 있다가 4초일 때 여기에 있다가 6초일 때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이 길이의 곱하기 2배.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즉 이동 거리는 2 곱하기 2, 즉 4. 그리고 걸린 시간은 2초에서 6초까지니까 4. 따라서 평균 속력은 1m/s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0초부터 8초까지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먼저 0초에서 4초일 때까지 아까 구했듯이 이때의 속력은 마이너스 1m/s입니다. 이제 4초에서 6초일 때까지는 이 마이너스인 지점에서, 즉 위치가 마이너스인 지점에서 위치가 양수인 지점까지, 즉 위치가 2m인 지점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초부터 8초까지 운동 방향은 4초일 때에 한 번 바뀌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와 시간의 관계가 다음 그래프와 같았습니다. 이때 기억, 물체가 받는 힘, 합력, 즉 R자 힘은 일정하였다. 뉴턴의 제2법칙을 따르자면 F는 ma가 됩니다.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즉 시간분의 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5분의 12 빼기 4, 8, 즉 A는 5분의 8로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M인 질량은 당연히 일정을 하고 A 또한 5분의 8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 곱인 R자 힘 F도 일정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다음 니은, 물체의 가속도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 그래프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선 그래프이고 그 기울기는 5분의 8로 매 순간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매 순간 5분의 8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였다는 말은 틀렸으므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처음부터 5초 동안 변위의 크기는 40m이다.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바로 이 그래프의 변위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보면 이 사다리꼴의 윗변 4, 아랫변 12, 높이가 5이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 더하기 4, 16. 따라서 8 곱하기 5로 40m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도 맞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입니다. 먼저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즉 그 변이는 이 삼각형 아래의 면적과 같습니다. 따라서 밑변 3, 높이 2 이므로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즉 3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0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력은 1m/s이다.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3m이고 걸린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1m/s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다음은 디귿,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입니다. 먼저 1초일 때는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분의 속도, 즉 단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는 2세크분의 2m/s. 계산해 보면, 왜냐하면 속도가 0m/s에서 2m/s로 변화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은 2m/s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1m/s 제곱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2m/s 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3kg인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역 2초일 때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8N이다. 2초일 때는 이 지점이고, 이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이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으므로 그때 가속도는 a 3분의 8m/s입니다. 따라서 일단 접어치기 위해서 즉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8N.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 먼저 3초부터 7초일 때까지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는 뜻은 매 순간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0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7초일 때부터 11초일 때까지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은 먼저 속도의 부호만 따지자면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 방향을 오른쪽으로 한다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는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속도가 점점 작아진다는 뜻은 마치 브레이크를 걸듯이 점점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슨 처음에 0에서 3초일 때 동안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소리는 운동하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해서 점점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다가 7에서 11초는 운동 방향은 그대로 오른쪽이지만 그 대신에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 이동한 총 거리는 32m이다. 이 속도 그래프의 면적이 이 물체가 이동한 총 거리이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2분의 1, 12. 이 부분의 넓이는 4 곱하기 8, 32.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는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16. 따라서 이 세 개를 더하면 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에서 묻는 건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0에서 3초인 구간과 7에서 11초인 구간은 등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하거나 7초 후반부터는 7초 그 뒤부터는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등속이 아닙니다. 그럼 등속인 부분은 바로 3에서 7초까지, 즉 속도가 같다 해서 등속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넓이만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넓이는 구했듯이 32m. 따라서 디귿이 맞습니다. 1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물체 A의 가속도는 기억 2m/s 제곱이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 즉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체크해 보자면 3분의 6, 즉 2m/s 제곱이 A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물체 B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 B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속도 그래프가 계속해서 6m/s입니다. 따라서 속도는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는, 즉
매 순간마다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점점 빨라진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B가 A의 3배이다. 먼저 이 그래프의 밑 면적이 이동한 거리가 될 텐데 A 먼저 구하자면 A는 이 삼각형의 넓이 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즉 9m. B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의 넓이 6 곱하기 3 따라서 18m입니다. 따라서 B는 A의 3배가 아닌 2배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1번 기역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17번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 A와 질량이 2kg인 물체 B가 직선 도로의 출발선을 동시에 지나는 순간부터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두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각각 받은 충격량은 A가 B의 몇 배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A는 2초일 때, B는 4초일 때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므로 A의 초기 운동량은 속도가 4, 질량이 1kg이기 때문에 4kg/s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지할 때는 속도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운동량 또한 0이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초기 속도가 2m/s고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B의 초기 운동량은 2 곱하기 2, 4kg/m입니다. 그리고 정지할 때는 동일하게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A는 그 변화량의 부호를 따지지 않고 양수로 친다면 4에서 0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4라고 표현할 수 있고 B 또한 4에서 0으로 변했기 때문에 4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받은 충격량과 B의 받은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B의 1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동차 A와 트럭 B가 직선 도로 위 같은 출발점에 정지해 있다가 자동차 A가 출발한 후 1초 후에 트럭 B가 A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여 A를 뒤쫓아갈 때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역 2초에서 4초까지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감소한다. 먼저 2초일 때 A의 총 이동 거리는 이 밑부분의 면적과 같으므로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즉 3이고 B는 이 작은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3이므로 1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높이 또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즉 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3 빼기 0.5, 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초일 때 A의 이동 거리는 이 방금 구한 큰 삼각형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A는 3 더하기 2 곱하기 3, 즉 6, 9m. B는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4.5m. 따라서 4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4.5m입니다. 근데 기억, 2초에서 4초일 때까지 A,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실제로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1초에서 4초까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이 시간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이기 때문에 구해보면 3세크분의 3m/s 따라서 1m/s 제곱이 가속도가 되고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 0초에서 2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3m이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구한 이 큰 삼각형의 넓이이고 이를 구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3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하고 있던 질량 2kg의 물체가 4초 동안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늘어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억, 4초 동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6kg/m이다. 먼저 4초 동안 8m/s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가속도는 2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 F는 ma고 m은 2kg, a 또한 2. 따라서 F는 4N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바로 충격량, 즉 힘 F 곱하기 충격을 받은 시간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N 곱하기 T, 4세크 따라서 그 크기는 16N 세크가 될 텐데 이때 뉴턴이 kg/s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단위를 곱하면 kg/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8N이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이 R자 힘이 4N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8N이 아닌 4N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물체의 속력은 매초당 2m/s씩 빨라진다. 이것을 식으로 바꿔 쓴다면 매초 1세크마다 플러스 2m/s씩 빨라진다. 이를 정리하면 2m/s 제곱, 즉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 가속도고 구해봤을 때 2m/s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표면에서 야구공을 가만히 놓아 아래로 떨어뜨리는 동안 시간에 따른 야구공의 속력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억, V는 9.8m/s이다. 가만히 놓았다는 뜻은 공에서 손을 놓자마자 그 순간에 공의 속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에 의해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V0 더하기 가속도 A 운동한 시간 T인데 여기선 V0 더하기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시간은 여기서는 1초 1세크, 그리고 V0는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0. 이를 구해보면 V는 9.8m/s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다. 시간분의 속력, 즉 단위 시간분의 속력은 단위 시간마다, 즉 1초마다 변화하는 속력을 재는 것이고 그것은 기울기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초일 때 야구공의 속력은 39.2m/s이다. 3초일 때 야구공의 속력을 V3라고 한다면 V3는 공식에 의해서 처음 속도 V0 더하기 가속도 9.8m/s 제곱 곱하기 운동한 시간 3세크. 그런데 처음 속도가 야구공은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처음 속도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29.4m/s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20번 문항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